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5월 둘째 주 시황 및 관심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특별한 그런 뭐 악재나 호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종목별 흐름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서도 참고로 금요일 미증시는 이제 다우 지수가 0.3% 상승했고요. 나스닥 0.03% 하락을 하긴 했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전히 바닥권에서 우상향을 했고 이제 다시 추가적인 고점 부근대까지 임박을 했죠. 나스닥 다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조금 고점이 좀 더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니케이도 조금씩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면서 우상향하고 있고, 대만이 다시 이제 고점 부근대까지 임박했고요. 독일은 지난번 고점을 돌파했고, 그리고 항생도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홍콩 지수도 상당히 좋고요. 상해 종합도 최근 지수가 상당히 좋다. 근데 이걸 보시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이 전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보시면 상해 종합이 한때 잘 나갔을 때는 5,000포인트 가까이 넘게 올라가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박스권으로 갇혀서 한 2,500에서 3,500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한 2,600까지 갔다가 다시 3,000을 안착한 그런 흐름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미증시와 유럽 증시와 안전하게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부분,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해법이 나오고 있는 흐름은 아니지만 이제 완전하게 주식시장에서 둔감해져 버린 그런 흐름입니다. 처음에만 해도 이제 엄청나게 시장 자체의 변동성을 크게 갖춰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둔감해져 버린 그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큰 영향은 이어지진 못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종목별로 계속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보시면, 월봉으로 보시면 이게 완전히 고점을 갱신한 흐름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장 자체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벌써 코스피 기준으로 3,100, 3,000포인트는 넘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그 흐름이 그대로 고스란히 코스닥 시장에 받쳐진다라고 하면 못해도 한 950, 1000은 가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 종목별 흐름이고, 그리고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종목별로 보는 쪽은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해드렸었던 쪽이 이제 화장품, 그리고 발전기, 데이터 센터 만드는 데 있어서의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이렇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좀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조금 이제 트리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실적을 뭐 반도체 기업들을 좀 까보니 흔히 말하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이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까보니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다. 근데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다 라는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투매가 좀 나온 부분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종목들로. 반면에 화장품은 좀 더 강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화장품은 실적이 나름 괜찮은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콜마니, CNC 인터내셔널이니, 뭐 실리콘2니, VT니, 뭐 이런 종목 계속 얘기해드렸던 종목들이었는데, 어찌됐든 실적이 나름 괜찮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좀 이어들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초 화장품에서 이제 색조 화장품까지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라 나름 괜찮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엄청나게 팔로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향이 많았잖아요. 근데 중국향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 이제 중국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제 내수 소비를 좀 증진시키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뭐 해외여행도 가라. 해외여행 가면 결국에 해외여행을 갈 때 있어서의 뭐 여행 상품, 여행객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그리고 뭐 항공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 또 상당히 실적들이 커지고 또 경기가 부양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뭐 그런 부분으로 촉진하는 그런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 어찌됐든 뭐 최근에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뭐 재룡전기, 재룡산업 뭐 이런 쪽도 나름 괜찮은 흐름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발전소, 전력을 담당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생각보다 실적이 뭐 엄청나게 뒤따르진 않아요. 고로 실적보다는 테마가 좀 뒷받침이 되면서 뭐 따라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혹시라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 세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지난주에 대한 방향성을 보면 게임주들이 슬슬 이제 올라오고 있다. 뭐 계속 얘기해드렸던 크래프톤도 이제 뭐 5월 9일날 다시 고점 갱신을 한 흐름이고요. 넷마블 같은 업체들은 이제 나 혼자 레벨업이라고 하는 투자 그 컨텐츠를 게임으로 런칭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거기에 IP를 가지고 있는 뭐 DNC 미디어나 이런 쪽은 나 혼자 레벨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웹툰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 사업을 또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된 웹툰 업체들이 또 나름 좋았었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Y11 여튼, 그리고 게임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게임주들이 최근에 많이 못 갔었던 이유는 뭐 하나죠. 게임 관련된 업체들이 대부분 좀 굵직굵직하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특징이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 비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나, 뭐 게 뒷받침이 되면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뭐 컴투스 홀딩스 뭐 이런 쪽은 이 비트코인 거래소 쪽인 코인원의 지분을 이제
싸그리 좀 매수를 하면서 뭐 거의 이제 거의 2대 주주, 3대 주주, 지금 3대 주주로 알고 있는데 2대 주주까지도 뭐 상당히 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뭐 네오이즈나 뭐 이런 쪽, 네오이즈 홀딩스 이런 쪽도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쪽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되면서 상승을 했고, 뭐 NC소프트는 뭐 큰 영향을 끼치진 않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그런 관련된 사업도, NFT 관련된 사업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한 부분이었죠. 근데 이건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뭐 외국 기준으로 6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아주 크게 상승을 하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 뭐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된 부분도 매매가 좀 제한적이고 관련주들도 뭐 별로고 뭐 그런 흐름인 거죠. 그리고 뭐 NFT 관련된 사업도,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근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인원 감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쪽으로 보면 메타도 그 개발자나 이런 이제 또 이 직종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 뭐 연봉이 높으니 연봉 높은 거에 대한 부분을 결국엔 이제 AI로 대체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 AI로 대체를 확 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뭐 효율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게임을 빨리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인원 감축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러면 이 그 게임사 입장에서는 인원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이제 고정비잖아요. 고정비가 어느 정도 이 받쳐주기만 하면 이 영업적인 레버리지는 엄청 큰 효과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BEP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한 100억이다 라고 하는 회사를 보면 뭐 이 100억만 맞추면 나머지는 다 수익이에요. 이 게임 회사 같은 업체들은. 그러니까 고정비가 제일 크고 고정비만 충당이 되면 나머지는 다 수익이다. 그래서 뭐 OP 영업이익률이 뭐 30%, 뭐 40%, 50%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5천원을 팔아도 막 2,500원씩 남고 막 그래요. 이익률을 보시면. 네,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싸졌고, 지금 이제 NC소프트인데 100만원 했던 주가가 2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5분의 1 토막이 됐죠. 카카오 게임즈도 뭐 마찬가지고요. 11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12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가 실적 턴어라운드 했고요. 그리고 네오이즈도 실적 흑자 전환됐고, 그리고 컴투스도 역시 흑자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된 가운데 이제 주가가 거의 바닥이다. 거기에 고정비까지 어느 정도 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긍정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게임주들이 뭐 단기간에 확 뭐 더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탔다. 네, 분위기는 탔고 종목마다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업에 충실한 기업들이 결국에는 수익이 많이 날 거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 그리고 양호한 그런 라인업이라고 하죠. 뭐 모바일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뭐 PC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게임기 관련된 부분에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에 관련된 그런 게임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결국에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좀 털을 잡고 있는 기업들이 나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종목은 웹젠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탑 엔지니어링은 일단 뭐 매수가 부근 조금 밑으로 좀 떨어지긴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뭐 6,600, 700원 정도 선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에이블 CNC는 일단 지난주에 1차 목표가 달성이 됐고, 2차 목표까지는 한 40원 정도 도달을 하지 못해서 다 됐네요. 8,240원도 됐네. 그래서 수익이 16.5이면 8.3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에이블 CNC는 수익 실현 다 됐고요. 혹시라도 뭐 들고 가시려면 뭐 알아서 뭐 익절가다 정해두고 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웹젠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젠은 기반 자체가 국내 쪽도 있지만 이제 중국 쪽에 좀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판호도 상당히 좀 많고, 그리고 이제 텐센트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름 좀 뒷받침이 되는 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사 주가도 뭐 5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15,000원, 만원까지 갔었던 흐름이었으니까, 그래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경기 확장으로 인한 게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혜 역시 기대가 된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8,470원, 앞에가 저 고점이 이제 2차 목표가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17,700원 제시해드리고, 17,050원에서 16,450원 분할로 매수하시면 된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1% 이상 뜬다 라고 하면 매수는 보류한다, 안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650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50원이면 이 어떻게 보면 박스권으로 갇혀 움직였었던 흐름을 이제 이탈을 하는 부분이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일단 뭐 저희가 이름을 독립리서치로 좀 바꾸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또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